자, 가족 여러분 주목해 주십시오. 이번 사건. 어제 저희가 이 시간에 이 가해 학부모 두 사람의 입장문을 전해드렸잖아요. 자, 그걸 들으시고 고인이 되신 이 교사분의 동료 교사께서 더는 그 얘기를 듣고 있을 수가 없다 하셔가지고 저희한테 제보를 주셨어요. 자, 설명 좀 해주시죠. 네, 일단 제보자는요, 올해까지 숨진 교사와 같은 학교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현재는 다른 학교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같이 일을 하면서 옆에서 이 고인이 힘들어하는 걸 보고 들었다고 전했고요. 무엇보다 지금까지 어떤 상황, 그리고 정확한 사실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있는 인물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첫 번째 사건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나도 당했답니다. 이 제보를 주신 동료 교사분, 이번 사건의 중심이 된 아이들한테 본인도 피해를 입었다고 얘기를 하십니다. 자, 그러면은 먼저 이 말씀드리기 전에 저희가 조금 전제를 하고 가야 될 게 있는데요. 이 동료 교사분께서는 내 얘기가 한치의 거짓도 없다라는 거를 본인 스스로 담보하시려고 목소리를 변조하지 말고 나임을 알아도 상관없으니까 그대로 방송에 내보내 달라고 하셨습니다. 그럼 첫 번째 이 동료 교사분의 말씀 들어보시죠. 네, 특정 이렇게 전담 수업 하고 있는데 그 4명 중에 한 친구가 갑자기 일어나가지고 수업 중에 일어나서 제 엉덩이에 똥침을 한다든가. 아이고. 이거는 성 관련된 부분이고 신고 조치돼야 될 부분이거든요. 사실은 손을 이렇게 깍지를 끼고 손가락 2개를 위로 올려가지고 선생님 엉덩이에다가 이렇게 딱 찌르는 거죠. 그걸 맥락 없이 그냥 하는 겁니다. 그걸 똥침을 한 번 한 건 아니고요. 이제 몇 번 정도 했고요. 그때 같이 수업 듣던 아이들은 다 봤겠죠. 수업 도중에 갑자기 애들이 다니는 상태에서 제가 사창에 수치심을 느낄 정도의 그런 상황인 거죠. 제 입장에서. 어른이 느낄 때도 이거는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아유, 그럼요. 대다수 애들이 이거 공연성이 있는 완전 이거는 범죄적인 거잖아요. 제가 이제 그것 때문에 되게 힘들어해서 선생님한테 이제 의논을 했는데 이제 선생님이 이제 교육자 입장이고 하니까 아이한테 이제 용서하는 방안에서 그냥 이렇게 넘어가자라고 얘기하실 정도의 선생님이셨거든요. 자, 들으셨겠지만 이 선생님께서는 저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어쩔 수 없이. 네. 왜냐하면 그 상황을 묘사할 수 있는 표현이 그거밖에 없다 보니. 그런데 그 말씀을 하면서도 우려하셨던 게 뭐냐면 그 똥침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이 상황이 희화화될까 봐. 그렇죠. 정말 아무것도 아닌 애들이 그런 장난 좀 칠 수 있는 거지 뭐 이렇게 인식이 될까 봐 그걸 내내 우려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똥침이라고 이제 표현만 그렇게 한 거지 사실은 그게 아닐 수 있습니다. 성적 수치심 줄 만한. 그러니까 뭐 손모양이나 이런 것들이 좀 달리 봐야 되고 그 표현을 하자면 굳이 말해서 똥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수업하는 중에 그냥 갑자기 느닷없이 아이 한 명이 이렇게 선생님한테 이렇게 성적 수치를 느낄 만한 행동을 지금 반복을 했고요. 또 그 얘기를 또 하고 있고 원래 무리가 5명의 무리였는데 그 중에 한 명은 또 빠졌다고 합니다. 그 빠지는 과정에서 나머지 아이들이 이 한 명을 또 배를 밟고 뭐 이런 일들이 있어가지고 선생님 입장에서는 상당히 힘들었다는 말씀까지 전하고 있습니다. 자, 이 돌아가신 교사분이 지난 7월 20일 남긴 글에는 2019년 1학년 담임을 맡았을 당시 반 학생 중에 4명의 학생이 이 교사의 지시에 불응하고 같은 반 학생을 지속적으로 괴롭혔던 정황을 기록한 글이 있었습니다. 네, 그 내용을 좀 살펴보면 그 내용이 이미 한번 우리 사건 반장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제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이제 1학년 3월에 학교가 개강을 하잖아요. 그러면 학교가 이제 딱 열리면 이 아이들이 잡기놀이를 했다는 거예요. 잡기놀이를 하면서 교실 안에서 다른 아이들의 그 팔을 이렇게 목 조르는 하는 모습이 또 보였다. 그래서 팔을 사용해서 졸랐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그래서 생활 지도를 했다는데 그 생활 지도가 제대로 먹히지 않았는 것 같습니다. 또 이 학생들 중에 한 사람이 또 수업 중에 갑자기 소리를 쳐서 이유를 물어보니까 그 이유를 대지 않고 버팅기거나 다른 친구를 발로 차거나 꼬집기도 했다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학부형에게 알리니까 학부형이 이런 이야기를 했답니다. 1학년을 안 맡아봐서 그런 것 같은데 이 아이가 만약에 문제가 있으면 조용히 불러서 좀 이렇게 좀 타이르면 어떻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는데요. 이 아이들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이러한 반복되는 행동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이런 어떤 문제 때문에 굉장히 이렇게 힘들어하고 있는 과정에서 잠시 이제 휴직계를 냈고 휴직계를 내고 난 다음에 굉장히 좀 이렇게 경험 많은 기간제 교사가 왔는데 그 기간제 교사도 한 달이 안 되는 상황에서 그 학급을 그만두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경험 많은 기간제 교사분이 왔는데 한 달을 못 버티고 그 학급을 난 더는 못 견디겠다 하면서 나가버렸다는 겁니다. 자, 이 제보자 동료 교사께서는 사건 하나를 더 저희한테 전해주셨는데요. 그 내용도 들어보시죠. 급식실에서 아이가 이제 막 누워가지고 막 이렇게 난동 부리는데 그럼 그 아이를 그대로 두면 이거는 직무유기라고 선생님이 고소를 당하고요. 근데 그 아이를 끌고 나가면 방금 나온 것처럼 아동학대라고 해서 이렇게 또 고소를 당합니다. 어떻게 하든 간에 어쩔 수 없이 고소가 당하는 상황입니다. 도대체 그럼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예? 이게 2019년 5월에 있었던 일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 아이가 다른 친구가 뭐 배꼽을 보여줘서 불쾌했다 이런 이유로 그 학생의 배를 때립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왜 때렸는지 이런 얘기를 설명을 하지 않고 그냥 버팁니다. 그리고 급식 시간에도 역시나 누워서 그냥 버텼습니다. 교사가 학부모에게 당시 상황을 실시간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이 어머니가 그럼 그냥 굶기시라고 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도 그 당시에 아이가 다시 마음을 바꿔서 밥을 먹겠다고 해서 어찌저찌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이 아이 엄마가 문자를 해서는요. 자신의 아이가 감정이 불쾌해서 그렇게 행동한 거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열흘 뒤에는 전화로 본격적으로 항의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내가 다른 아이들 앞에서 지도하지 말아달라고 했는데 왜 모든 아이들이 다 보고 있는 급식실에서 그렇게 지도를 했냐.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상황이요. 아이가 급식실에 누워서 버티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전교생이 다 보고 있는 급식실에 누워있는 상황이었는데 거기에서 본인 아이를 지도했다고 불쾌해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그 상황에서 교사가 할 수 있는 일은 다른 일이 별로 없습니다. 그냥 두고 갈 수 없기 때문에 일으켜 세우는 게 최선이었다는 설명입니다. 그런데 이 일을 나중에 이 학부모가 아동학대로 고소할 때요. 학대 사례 중에 하나로 들었습니다. 자, 교수님 들으셨죠? 만지면 만져도 고소, 놔두면 놔뒀다고 고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도대체? 네, 지금 그 부분이 제일 큰 문제로 보여요. 선생님이 해야 될 일은 아이들에게 생활 지도를 하는 겁니다. 특히 초등학교 저학년의 경우에는. 왜냐하면 인간이라는 게 태어날 때부터 뭐 자기의 행동을 절제하면서 태어나는 게 아니에요. 아무 데서나 먹고 아무 데서나 싸고 그런 식으로 태어나는데 결국 교육이라는 게 인간을 사회화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그 역할을 하는 자가 누구냐. 원래는 부모가 해야 되는데 부모가 그럼 가정 내에서 하지 못했으면 교사가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질서 있게 질서를 따르게 조절 능력을 가지게 교육을 해야 되는 어떤 책무가 있는 거고 그것은 교사의 의무이기도 하지만 권리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해 가지고 아이들을 지도하는 거를 그거를 학대라고 신고를 하시면은 문제는 이게 우리 그 범죄학에서 브로큰 윈도우 이론이라는 게 있어요. 한번 난장판이 되면은 그 다음부터는 바로잡기가 어려워집니다. 왜냐하면 난장판인 게 원래 인간의 본능이고 그게 훨씬 쉽기 때문에 질서를 지키지 않는 게 만연되게 되어서 결국은 여러분들의 아이들도 엉망진창으로 성장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자식이 귀하면 지금 선생님들이 제대로 생활지도를 할 수 있게 허용을 하시라. 그리고는 그것이 학대가 아니라고 제발 교육의 연장선상에서 일어나는 일이라고 이해를 하시라. 이런 말씀을 꼭 하고 싶네요. 예. 자, 어제 그 가해 학부모 입장문 두 사람의 입장문을 소개해드렸잖아요. 저는 저 사람 몰라요. 저희끼리 뭐 별로 친하지 않았어요. 라고 했었지 않습니까? 제보를 주신 동료 교사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들어보시죠. 그 당시 같은 반이었던 학부모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아이들도 있고. 네. 그럼 그들이 어울려 다녔던 걸 목격했던 분들도 많죠. 그러면 유명했으니까요, 내 학교에서. 그래서 최대한 뭐 발뺌하고 싶어서 뭐 여러 가지 얘기하는 것 같아요. 전혀 말도 안 돼. 그때 그거 합기도 올린 거 보셨잖아요. 같이 차 마시던 사이였다고 했다는 것도 거짓말 하고 있죠, 계속. 자, 박 변호사님. 예. 자, 이제 이 부분이거든요. 이제 학부모들이 자신들의 입장을 지금 좀 표명을 했는데 그중에 가장 좀 궁극적인 서로서 잘 모른다라고 얘기했던 부분 그게 지금 아닌 것 같습니다. 이 동료 교사의 설명에 따르면 이 어울려 다녔던 것이 많이 목격됐다고 합니다. 유명했다라고 하고요. 그래서 서로 알지 못했다는 것 자체가 거짓말이 아니냐라고 하고 있고 특히 지금 그 사망한 대전 교사가 이 동료 교사한테 8월쯤에는 얘기를 좀 했다고 해요. 그 얘기가 이거예요.
이 교사가 남편하고 함께 가고 있는데 한 어머니가 이렇게 위아래로 보면서 쟤 뭐냐 하면서 이게 훑어봤고 그 남편에게 저 어머니가 그 어머니다고 얘기했던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 걸 봤을 때는 이전에 그 동네나 이런 데서 자주 마주쳤고 그 상당한 스트레스를 줬던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보입니다. 자, 지금 아주 중요한 얘기가 나왔어요. 동료 교사분의 말씀. 고인께서 남편에게 저 어머니가 그 어머니야라는 얘기를 하셨다는 거잖아요. 저희가 어제 소개해드렸죠. 고인의 남편분이 이 학부모들 해명글에 네. 이제 오셨군요.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라고 댓글을 남겼다고 저희가 어제 전해드렸잖아요. 그 이유가 바로 여기서 증명이 되는 겁니다, 승 의원님. 예, 뭐 사실 제가 봤을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갖고 있는 이 거짓말이 나중에 사자에 대한 명예훼손이 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 이 문제가 발단이 됐으면 이제라도 이 문제를 제대로 고쳐서 제대로 나갈 수 있도록 이야기를 해야지 지금 이 상황에서 뒤로 빠진다고 이게 빠져질 수 있겠습니까?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 사건은 아마 경찰뿐만 아니라 교육청뿐만 아니라 관계에 있는 여러 가지 교육관 분들이 정말 A부터 Z까지 하나하나 다 열어가지고 확인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유족의 입장에서도 앞으로 사건이 만들어진다면 다른 추가적인 고소고발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다라고 말씀할 뿐만 아니라 이게 교권보호위원회도 열리지 않았고 관계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더 드러났으니까요. 그런 부분도 좀 제대로 하나 짚어서 정말 억울하게 유명을 달리하신 교사가 왜 이런 일이 당했는지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진지하게 고민해야 될 시점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어제 저희가 말씀드렸잖아요. 인민재판이다. 애 앞에다 세워놓고 다른 애들 앞에서 이렇게 뭐 망신 준 거 인민재판이다. 이런 표현을 썼잖아요. 자,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유족들이 승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경찰에 고소하기로 했다. 사자 명예훼손 등등으로. 자, 그런 얘기도 지금 전해져 있고요. 제가 교수님께 마지막으로 좀 질문을 드릴게요. 이 기자, 그 세이브 더 칠드런, 이 고인이 생전에 이 세이브 더 칠드런에 몇 년 동안 후원을 했다는데 고인을 어떻게 보면 아동 학대 범으로 이렇게 몰아가는 뭐 이 참 안타까운 결과를 낳게 한 그 전문적인 조언을 해준 곳이 또 세이브 더 칠드런이었잖아요. 예, 또 수사기관과는 또 반대의 어떤 이 분석을 내놓은 것기도 한데요. 입장문을 냈습니다. 피해 조사는 위법 여부를 가리는 게 아니라 이런 아동학대 관련 규정 등에 따라서만 판단이 된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당시에 신고 전화가 접수가 됐기 때문에 현장 조사를 했던 거고 아동복지법 또 보건복지부가 정한 어떤 지침에 근거해서 피해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또 하지만 다만 이와 관련해서 최근에 비극적인 상황이 발생한 점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슬프고 무거운 마음이다. 깊은 유감을 표한다라고 했고요. 앞으로 어떤 종합적인 대책 마련을 할 때 적극 참여하겠다고도 했습니다. 하지만 정확히 어떤 부분을 근거로 해서 이게 아동학대라고 판단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자, 이수정 교수님도 어제 뭐 보도를 많이 보셨겠지만 내 아들 손이 친구 뺨에 맞았다. 이거 오늘까지도 정말 회자가 되고 있거든요. 네, 뭐 터무니없는 얘기다, 터무니없는 표현이다 이런 이제 생각이 드는데 문제는 지금 여러 가지 절차가 뒤죽박죽이 돼가지고 엉망진창으로 결론이 뭐 한쪽에서 무혐의 나고 한쪽에서는 학대 맞다 이런 식으로 이제 나는 것이 이게 지금 난맥상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정말 전문 기관에서 낸 의견서인지도 좀 의문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기관의 입장을 대변할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사건의 핵심적인 어떤 행위에 대하여서만 제대로 판단할 수 있는 사람들이 이 의견서도 제출을 하게 이렇게 만드는 게 맞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 사건에서 전 제일 안타까웠던 게 뭐냐면 아동학대는 범죄 맞습니다. 아동학대 범죄 맞는데 문제는 아동학대가 범죄가 맞다 보니 결과적으로 그래서 여러 가지 법률들을 적용하는 와중에 결국 지금 어떻게 됐느냐. 학부모와 선생님들의 싸움박질을 하는 장이 이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누구를 위한 싸움이냐. 더군다나 그 중간에 있는 자들이 과연 직무를 유기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럼 교육의 책무는 선생님에게만 있습니까? 학교는 무엇을 하고 교육청은 무엇을 하고 교육부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이 모든 게 교사 개인에게 다 책임을 떠맡겨가지고 지금 결국에는 이 학부모들의 원성을 사가지고 극단적 선택으로 내모는 일들이 이게 계속 반복된다면 누가 선생님이 되려고 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부분에 있어서 정부 기관 포함 교육청도 좀 뭔가 책임감을 느끼고 지금에서는 좀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는 모델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자, 저희가 어제 말미에 돌아가신 이 교사분의 아버님, 친정 아버님이 붙인 걸로 추정되는 메모를 잠깐 보여드렸잖아요. 자, 자 보세요. 아빠다.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하다. 애들은 우리가 지켜줄게. 이 글이 너무 건조해서 더 슬퍼요. 외손주 둘을 남기고 간 딸에게 보내는 마지막 인사입니다. 예, 일단 그리고요. 2019년 당시 1학년 3반이었던 그때 이 모든 사달이 났던 그 학급의 같은 반 학부모님들의 제보를 저희가 좀 기다리고 있습니다. 부탁드릴게요. 대전에서 세상을 등진 초등학교 선생님이 생전 학교폭력 가해자로도 신고를 당했다고 어제 저희가 단독 보도해드렸습니다. 이렇게 학생이 아닌 교사를 상대로 학폭위가 열리는 건 극히 드문 일이라 교사노조와 유족 측은 학교장 등을 고발하는 것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또 이런 와중에 자신이 그 논란이 된 학부모인데 억울한 부분이 있다고 주장하는 입장문이 공개돼 논란도 이어졌습니다. 조보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019년 12월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학교폭력위원회 회의가 열렸습니다. 가해자는 A 교사로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선 정작 교사의 폭력 여부가 아닌 학생에 대한 보호 조치가 논의됐습니다. 이를 두고 교사노조는 애초부터 학폭위를 열 사안이 아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학부모가 교사의 어떤 교육적인 지도나 이런 것을 교사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지도라고 보지 않고 학생을 향한 괴롭힘이라고 설정해놓고 접근을 하신 것 같아요. 교사노조는 당시 학폭위 위원장이었던 교감과 학교 관계자 등에 대한 고발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노조 측 관계자는 내일 유족을 만나 학폭위 개최 문제와 가해자 학부모에 대한 입장 등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가해 학부모로 지목됐다고 주장하는 B 씨가 소셜미디어에 입장문을 올려 논란이 일었습니다. B 씨는 A 교사를 아동학대로 신고한 경위를 설명하며 자신의 아이가 같은 반 친구와 놀다가 손이 친구 뺨에 맞았다. 아이 잘못을 인정했는데 선생님이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학폭위를 열어 A 교사를 담임해서 배제해달라고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실제 학폭위 조치 통지서엔 학부모가 친구의 뺨을 때리는 사건이 발생했을 때 정확한 사안을 파악하지 않고 교사가 심하게 꾸짖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아동학대 혐의를 받은 A 교사는 결국 무혐의를 받았습니다. JTBC 조보경입니다.